집안에 돈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곱창집, 텔레마케터, 전단지, 식당 서빙과 설거지. 여러분의 성공 도우미, 부자의 언어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자기계발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로 8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IBM, 포드, BMW 등 1000개 이상의 기업의 리더십과 개인 역량 향상, 기업들의 성공을 주제로 강연해 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자랐습니다. 그 가난은 그를 반항아로 만들었습니다. 청소, 접시 닦기를 전전하던 그가 어떻게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계발 컨설턴트가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저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집안에 돈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자선단체에서 헌옷을 구해다가 우리에게 입혔다. 학교 친구들이 내가 입은 옷이 자기 부모가 준 헌옷이라는 걸 알아볼 때도 있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에도 특별 축하 행사 같은 건 없었다. 어린 시절 나는 문제아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4군데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다. 얘는 교도소에서 인생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라는데 선생님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용돈을 벌고 옷을 사고 차를 사기 위해 일했다. 다른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을 때 내가 받은 것은 퇴학 증명서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와 보조일을 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삶이 나아져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헛간 건초 위에서 자고 깜깜할 때 일어나 농부의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농장 인부로 일했다. 나는 돈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이렇다 할 기술도 내세울 만한 경험도 없었다. 한마디로 나는 빠른 속도로 망해가는 중이었다. 그러는 동안 또래 친구들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았다.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몰고 직장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었다. 몇몇은 결혼을 해서 집과 가족,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몹시도 궁금했다. 그런 궁금증에 해답을 찾으려고 책을 찾아 읽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되며 내 인생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행동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노력해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나는 목표는 스포츠에서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존감이 매우 낮은 나는 세운 목표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싸구려 여인숙에 앉아 메모지에 내 목표를 적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이는 잃어버렸지만 정확히 한 달 후에 내가 적은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밀스런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고2 때 첫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알바를 시작으로 순두부집, 삼겹살집, 곱창집, 텔레마케터, 전단지 돌리기, 식당 서빙과 설거지.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알바를 뛰어야 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계속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있었지만 용돈은 한 푼도 없었기에 제가 벌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졸업 후 아주 작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사장님과 저 둘뿐인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평수가 얼마 안 되는 오피스텔 사무실이었는데 화장실도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 청소도 매일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것 따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화장실에서 일 보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최저 연봉을 받으면서 6개월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사장님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제가 매일 일을 알려줬습니다. 회사가 작아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저는 그 대졸자의 연봉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자비를 내가 다 하고 있고 매번 일도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저보다 월 50만 원이나 더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제를 나와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차근차근 점점 더 큰 회사에 이직을 반복하면서 글로벌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직하면서 1년 만에 1,000만 원 이상을 더 받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할지 끊임없이 다짐하기 나름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일과 인간관계, 삶 전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방법을 찾으면 한두 번 실행해보고 얼마 후 그 방법을 버린다. 그리고 이전에 무계획적이고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나는 외면적으로 성공을 원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은 것이다. 성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 강하게 욕망하라. 끊임없이 결심하라. 의지를 굳건히 하라. 때로는 속도가 느리고 전혀 진전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끈기 있게 당신을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자제력을 훈련하라. 자제력은 부의 마스터키다. 저자는 포춘이 선정한 500개 기업의 대표들과 기업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자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충분히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일이 잘못돼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는다. 최고로 인정받을 때까지 배우고 훈련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에 집중하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대평가도 문제지만 과소평가는 내 앞길을 막는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면에 분명 썩히고 있는 재능이 있으십니다. 한 유명한 축구 코치는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과 함께 지난 경기의 비디오를 본다고 합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아무런 비평도 하지 않고 그들이 달리고 공을 패스하고 잡는 모습을 비디오로 반복 보여줍니다. 함께 비디오를 보며 경기를 복습한 선수들은 점점 경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코치는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준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라.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해서 보라. 의도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라. 역경이란 예고가 없습니다. 역경은 우리가 피하려 해도 누구에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역경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역경 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미리 그 상황을 감당해내기로 선택해라. 당신도 모르고 있던 당신의 비밀 능력을 발견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조리 적어라.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어떤 점이 다르게 해볼 것인가?
이 말을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 의식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바꾸려고 연습하라. 강하게 욕망하라. 끊임없이 결심하라. 의지를 굳건히 하라. 곧 정상에서 뵙겠습니다.